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널널한 개발자입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18일 저녁 5시 55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손 상태가 별로 좋지를 못합니다. 미리 양해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손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지금 하나 대고 있는데 여기도 많이 나아졌어요. 여러분들 좀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 좀 상태가 안 좋은데도 마이크 앞에 앉을 수밖에 없었던 게 드디어 뚜껑이 뭔가 열린 것 같아요. 특이점이라고 하죠. 결국 왔네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빨리 온 것 같아요. 뭐 저 따위를 뭐 기다려줄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어제 이제 그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그래서 MS가 이제 코파일럿 관련돼 가지고 여기 보니까 영상이 지금 올라왔는데 요 영상은 뭐 지금 그 링크는 그 영상 정보에 들어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이미 보신 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제목에서부터 벌써 이제 강력한 느낌이 오죠. The Future of Work with AI랑 그러니까 AI랑 일하는 미래 세상에 대한 얘기를 MS가 이제 이 아저씨가 이 나델라 아저씨가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무섭습니다. 근데 이분이 일단 첫 마디가 참 첫 말부터 좀 충격적이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그 결론은 그 얘기죠. 여기 보면 이제 very fundamental to the human experience 해놓고 요 말이 나오죠. The way we work.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하는 방법에 매우 근본적인 변화가 생긴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이후 이제 이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365 코파일럿을 소개하면서 MS의 이제 그 생산성 도구들 대표적으로 이제 오피스 제품군이 있죠. 이런 오피스 제품군들이야 뭐 여러분 이미 잘 아실 텐데 문제는 코로나 상황이 오면서 이 팀즈를 비롯해서 뭐 줌이든 뭐든 그런 이제 온라인 협업 시스템들이 급속도로 좀 그 뭔가 좀 발전이라든가 사용에 대한 이런 게 급속도로 좀 변했죠. 당장 그 저희 회사도 그 팀즈로 뭔가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세상을 좀 바꿔놓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MS에서 이제 그 뭐 이미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챗 GPT 버전 4가 나왔죠. 4.0이 나왔고 이러면서 더 뭔가 개선이 됐잖아요. 근데 이 MS의 어쨌든 이 발표 영상을 보시면 이 그 MS의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 같은 경우 이게 파워포인트인데 여기다 대고 진짜 요거 하나 뭐 실행해 놓고 이 코파일럿 작동시켜 가지고요. 요거 여기다 말로 몇 마디 써요. 그래서 뭐 이거 시험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뭐 이제 내 딸이 뭐 타샤가 어쩌고 뭐 이제 그런 얘기 해. 그래서 이거 관련돼 가지고 뭐 좀 해달라고 말로 써요. 글자로 타자 쳤더니 그냥 파워포인트가 이렇게 자동으로 좌르르 완성이 되죠. 뭐 심심하니까 애니메이션 넣어달라 그러면 애니메이션도 넣어주고 뭐 자동 생성을 해주는데 이게 이제 그 수준이 뭐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챗GPT 써보신 분들 뭐 이미 잘 아시겠지만 스타일도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너무 문체가 프로페셔널해 딱딱해 이거 좀 캐주얼하게 바꿔줘 그럼 바꿔준단 말이에요. 어떤 걸 대체시킨다거나 그러니까 그런 대화형 형태로 뭔가를 하는데 그 챗 GPT 기술을 오픈 AI랑 MS가 심지어 또 협력을 하잖아요. 그 바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말도 안 되게 갑자기 지금 이게 후져서 안 썼는데 이제는 이제 빙 써야 되는 시대가 이제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 뭐 다 아실 만한 내용인데 이제 그 얘기를 왜 하려고 지금 하냐면 어쨌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MS를 플랫폼에서 오래도록 일을 해왔고 MS를 좀 좋아하죠. 좋아라 하고 있는 사용자이자 개발자로서 뭔가 그냥 제가 상상하기 힘든 뚜껑이 하나 진짜 열려버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요것과 관련돼 가지고 챗 GPT 버전 4가 나온 것과 관련돼 가지고 그 요 영상은 그 김어준의 다스베이다인데 거기에서 이제 그 저기 의장님 한 분이 계시죠?
네, 박태웅 의장님이시죠. 그 한빛미디어. 근데 그 의장님께서 이제 뭐 요거에 대한 발표를 뭐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챗 GPT-4가 나왔는데 어쩌고저쩌고 블라블라 얘가 뭘 했고 이제 뭐 이런 거야 뭐 그렇다 치겠는데 이분이 좀 주신 정보 중에 재미있는 게 이제 이거예요. MS사에서 이제 책임 있는 AI 팀 전원을 하고 있답니다. 이 얘기를 딱 들었는데 올 게 온 거죠. 뭐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핵심은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얘가 학습할 수 있는 기본 데이터가 있어야 될 텐데 이 데이터에 대해서 의존적이거든요. 여기에 어떤 편향성이 딱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백인이 더 우월하다라는 것이 들어있는 데이터를 학습해버리면 이 AI는 일단 백인이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판단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AI라는 표현도 있지만 이런 표현도 나오거든요. 그 자동화된 의사결정이라고. 그래서 이 자동화된 의사결정 이야기가 나오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윤리 얘기 꺼내고 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인류를 발전시키는 데 활용돼야지 얘가 이제 뭔가 영화 같은 일을 벌려버리면 인류가 멸망하는 건 순식간이다. 뭐 이제 그런 걱정들을 누구나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어쨌든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고요. 이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자본이죠. 그래서 자본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어떤 기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타 기업보다 이제 더 높은 경쟁력을 가져야만 하니까 그래서 뭐 요런 상황을 생각하다 보면은 여기 책임론하고 뭐 윤리론하고 이런 것들을 깊게 생각할 이유가 사실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든지 그러니까 소위 제도라고 하는 물론 이런 거는 이제 정치권에서 해결을 하겠지만 이 정치적인 뭐 어떤 제도가 탄생하면 법이 만들어질 거고 그것 때문에 이제 뭔가 제한을 하겠죠. 기업 윤리든 뭐에 대한 윤리든. 근데 지금 이게 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정말 소위 전례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그냥 개인적으로 든 생각은 뭔가 열지 말아야 될 걸 연 것 같아요. 그게 언제 열릴까 했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까지 빨리 열릴 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챗GPT가 나왔을 때 이렇게 조금 작동되는 화면들을 보고 했을 때 아직까지는 했었는데 온 것 같아요 이제. 이게 뭐가 왔다라고 생각이 드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제가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사실 이제 그 개발자로서 이제 AI하고 그럼 우리는 지금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있는데 이 개발자라는 사람은 이 AI를 활용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마 그 챗GPT 써보신 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잘해야 돼요. 질문 그 자체를 이 질문 그 자체에 전문성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 질문 자체를 소위 이른바 잘 해줘야 결과도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 전문성이라는 건 내가 이제 공부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 거고 요걸 잘 해내서 좋은 걸 얻어내 가지고 활용하면 될 일인 거죠. 그러면 이게 개발자는 안 될까? 자, 인간의 언어라고 하는 것도 지금 이렇게 지금 됐는데 이게 소위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는 것을 인간의 언어만큼 복잡하게 볼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은 좀 말이 좋아 언어지 어떤 글쎄요 인간의 언어하고 비견할 바는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소위 알고리즘이라는 것도 있고 무슨 얘기냐면 어느 정도 수준의 이미 정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정해져 있어요. 어느 정도. 아무튼요, 이런 MS가 지금 폭주기관차처럼 겁나게 달리실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에 요 코파일럿이 포함되는 거는 이제 시간 문제겠죠? 시간 문제일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웃긴 게 뭐냐면은 여기서도 챗 GPT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얘가 지금 뭐 이런 시험을 합격했다 뭐 지금 알파고가 뭐 이세돌을 이겼네 정도의 충격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 정도보다 더한 지금 이슈가 터졌는데도 상대적으로 덜 충격을 받게 된 것 같아요.
어찌됐건 지금 여기서 제가 좀 주목하는 건 이런 거예요. 정답률이 얼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놀라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정답률이 높다고 놀라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대략 10몇 퍼센트는 이제 틀린 거잖아요. 특히나 이제 그 말도 안 되는 전제의 오류를 집어넣어서 뭔가 하게 되면 이제 말도 안 되는, 근데 그럴싸한 오답을 만들어내죠. 그런 걸 우리가 이제 그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할루시네이션 그러면 사실은 옛날에 게임할 때 이제 스타크래프트라고 요 게임할 때 이제 그 하이템플러로 이렇게 가짜 유닛을 만들어낼 때 이제 그때 이제 할루시네이션 스킬을 기억을 하는데, 제 머릿속에 할루시네이션이라는 단어는 좀 저래요. 적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그러면은 이런 거는 실체가 없는, 그러니까 허상이잖아요. 허상. 그러니까 허상인 건데, 이게 그러니까 거짓인 거죠. 거짓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거짓이, 이 인공지능 자체가 너무 그럴싸하게 만들어내면은,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걸로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 중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그 뭐 인간의 언어 쪽이야 그렇다 쳐요. 사람의 언어니까. 근데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요, 이건 완전히 기능적인 걸로 접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쩔 때는 이게 되고 말고의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저는 연결지어서 당장 생각을 하고 싶은 게, 우리 채널에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분 중에 국비 교육 다니시는 분도 많고 다 좋은데, 은근히 이제 그 자바 기반, 이른바 백엔드 개발자 있죠? 이 백엔드 개발 희망하시는 분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백엔드건 프론트엔드건 뭐건 지금 그 개발이라고 하는 것을 뭐 SI 사업적으로 하든 아니면 내부에서 뭔가를 하든, 기본적으로 항상 이런 식으로 RFP라는 개념이 뭐 있고, 그거에 따르는 개발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RFP요. 그러면 이 RFP 상에 보통 요구 조건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뭐 무슨 요구사항, 무슨 요구사항 잔뜩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지금 발주기관이라는 데서 인간의 언어로 쓰죠. 인간의 언어로 이런 것들을 기술을 해요. 우리 이런 거 저런 거 해야 돼, 뭐 해야 돼, 이런 게 필요해. 이런 것들은 하나의 전제적인 조건이 될 수도 있고 제약이 될 수도 있고 블라블라, 어쨌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요런 게 만들어지면 돼, 요런 게 잘 돼주면 돼.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결국은 이런 거거든요. 뭐 어떤 뭔가가 있는데, 어떤 물질이 있는데, 요거 뭐 사용자 및 물자 재고 조사원이 뭐 외부망 시스템에 로그인해서 뭘 하는 일련의 기능이 필요하다, 뭐에 로그인을 한다, 뭐 이거 뭐 회원 약간 뭐 탈퇴 약간 블라블라 이런 얘기가 막 써 있어.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 진짜 필요로 하는 구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듈 같은 거를 뭘로 나눠서 기능 모듈 몇 개로 쪼갠 다음에 이걸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로 나눠서 뭐 기반으로 뭘 하고 어쩌고 저쩌고 블라블라, 그걸 써놓고 여기에 대해서 이른바 코드 생성을 시켜버리면 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미 하고 있어요. 챗GPT로 이거 하시는 개발자분들 꽤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생성되는 수준이 이미 놀라워요. 이미.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남는 문제가, 갑자기 이제 얘기가 이게 뭘로 와버리게 되냐면은, 뭐 여러분 뭐 MS사의 코파일럿이 뭐 이런 놈이,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거 뭐 요놈이 예, 아유 T를 빼먹었네요. 요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요놈이 이게 비주얼 스튜디오하고 통합되는 거는 시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걸 조합해 보면 제가 말씀드린 거를, 그러니까 MS사가 뭐 빙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좀 재밌는 게 챗 GPT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었죠. 그러니까 최근 자료에 대한 게 없잖아요. 근데 빙이 이제 그 챗 GPT를 갖다가 지금 붙이면서 얘가 이제 검색을 하죠. 그래가지고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은 최신의 정보를 검색해서 찾은 다음에 결합해서 뭔가 답을 내주고 있어요. 이게 좀 무서운 거고, 이 부분을 어떤 인간의 언어라든가 인간의 어떤 자연어라든가 이게 아니라 이 인간의 언어로는 어떤 조건만 집어넣어 주고,
그걸 가지고 코드 생성을 해주는 기능이 여기 들어가 있다면, 그러면 진짜 비주얼 스튜디오 화면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채팅창 하나 열어놓고 이제 기본적으로 생성된 코드를 깔아놓고 살짝살짝 고쳐. 그런 다음 얘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거를 말이야 블라블라블라 이거 블라블라 되게 해줘. 전자전구 표준 프레임 확산 확보해주고 뭐 해주고 그거에서 틀린 부분 찾아가지고 돌려놔. 이렇게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 아이언맨이라는 영화 보면서 다들 그 자비스 멋있잖아요. 자비스 같은 거 하나 있으면 되게 편하겠죠. 근데 그걸 하나씩 나한테 주어진 상태로 토니 스타크처럼 코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편리한 것도 있겠지만 문제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상황임을 가정하고 프로그램을 같이 한다고 쳐봐요. 이제 이것이 지금 바로 코앞에 왔는데, 이거 지금 MS가 내놓은 꼴사를 보니 제 느낌은 오래 안 넘길 것 같아요. 네, 오래 안 넘기고 비주얼 스튜디오에 분명히 이제 코파일럿이 함께 이제 탑재가 될 것으로 너무 확실시 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 이게 그래서 제가 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이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뭔가를 뭐 이제 별로 안 좋아하는 어인데 날 코딩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도 없는 빈 상태에서 뭔가를 쌓아 올리는 게 아니고 어떤 역에다가 조건을 자연어로 기술하게 되면 그 위에 어지간한 수준을 쌓아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목표라는 완성도가 있는데 그걸 100이라고 한다면 100%라고 한다면 그 중에 적어도 제 생각에는 60 내지 70은 일단 생성하는 단계에서 채워놓고 시작할 것 같고, 그 다음 나머지 뭐 심지어 한 20 이상, 20% 이상은 이 코파일럿 가지고 타자 몇 번 치면서 개선하다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이게 가능해질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런 세상이 온다고 가정하고 이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생각보다 완성도가 굉장히 높게 나올 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기능적인 요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 기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구현을 해야 될 텐데 이 구현의 방법이 뭐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정해진 어떤 조건이 정교할수록 뻔해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회원 기능, 회원 관리 기능이다. 그러면 뭐 이런 거 코파일럿이 결합되면 이러지 않겠어요? 그 SNS 계정 연동해가지고 적용할까요? 오호스트 뭐 버전 얼마로 할까? 그걸 적용해가지고 뭐 해줘? 이렇게 돼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회원 가입 당시에 내가 집어넣어야 될 데이터 중에 개인정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뭐는 넣고 뭐는 빼야 되는데 어쩌고저쩌고 블라블라 말만 하면 다 해줄 거예요. 이제 심지어 그것도 하나 두 개가 아니고 진짜 뭐 5개에서 10개 그건 이제 원한다면 100개를 원하면 100개인데 100개 너무 많죠? 대여섯 개 만들어서 생성한 다음에 그 중에 내가 골라가지고 이거 그러면 그걸로 반영해줘. 그럼 바로 반영이 돼버리겠죠. 이 상태로 코딩할 날이 왔어요. 이 무서운 아저씨가 이제 그래서 이 말이 너무 조금 소름 끼치는데, 그러니까 새 세상이 온 거는 확실해 보이고요. 저도 이런 세상을 살아보질 않아서 영화 속에나 존재하는 이상적 형태였는데 이게 이제 눈앞에 현실로 다가왔다. 그러면 이제 더한 현실 얘기를 하나 하자면은 당장 여러분 또 취업 걱정 하시잖아요. 취업이요. 그러니까 이제 할루시네이션이 만약에 코드 수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할루시네이션이 포함됐다 이게. 그러니까 컴파일이 안 되거나 예를 들어서 뭔가 빌드가 안 되거나 그런 오류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심지어 런타임 오류도 없는데 묘하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이 안에 섞여 들어가 가지고 여기 요만큼이 잘못된 코드일 수도 있잖아요. 내가 이걸 찾아내 가지고 근데 그걸 뭐 의도적으로 AI가 실수를 그러니까 뭐 영화를 찍자면 의도적으로 뭔가 한다 뭐 지능을 가지고 그런 거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버그에 의해서 오류가 났다. 그럼 이걸 빨리 찾아내는, 그러면 이제 개발자의 경쟁력은 이거 아닐까요? 말을 잘 써서 초기 제너레이트 되는 코드의 완성도가 높게끔 정교하게 이렇게 이제 코파일럿을 쓸 수 있도록 쓰는 것 자체가 이제 하나의 기술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마저도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찌됐건 이 시대가 올해 안에 올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MS가 벌써 내놓은 모습을 보아하니 뭐 안 오는 게 이상할 정도 수준이라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학습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될지 이제 좀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그냥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은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이제 요 틀린 하나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크게 보면은 기본 코드 제너레이터 해주는데 좋은 조건으로 좋은 질의를 하거나 어떤 조건을 제시하거나 블라블라.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통해서 두 번째로 완성도를 내가 원하는 수준까지 잘 끌어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코드 자체를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인공지능이 거기까지 하게 하고, 마지막에 세 번째 단계에서 이제 그 버그 헌팅이죠. 이 버그를 해결해 나가거나 아니면 이제 성능을 개선한다거나, 그러니까 일부 몇몇에만 개입하는,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인간이 하는 건 승인이 되겠죠. 오케이, 이 코드에 코드를 나는 승인한다. 그러니까 개발자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거죠. 코딩은 인공지능이 했고 코파일럿을 이용해서 어떻게 했고, 나는 그 최종의 결과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승인한다. 그걸로 나의 이제 작업이 완성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들을 좀 하셔야 되겠죠. 어느 정도 예견돼 있다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돼서 가져올 가장 안 좋은 현상 중에 하나는 분명히 이제 기업 입장에서 이 신입사원을 뽑는 부분, 그러니까 대놓고 지금 그런 말이 벌써 나오고 있거든요. 인턴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필요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신입이다라고, 신입 개발자다라고 하면은 이 신입이라는 말을 붙여줄 수 있는 그 전제 조건이 많이 좀 차이가 나게 될 것 같아요. 네, 이것이 우리 앞에 닥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게 길어도 몇 년 안 걸릴 것 같고요. 당장에. 네. 왜냐면 인공지능은 자기 잘렸다고 뭐라고 안 할 거 아니에요. 그 회사 입장에서 비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 압도적인 생산성을 뭐 이거 예, 아무튼 이런 일이 올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냥 예상 한번 해보고요. 주말을 맞아 또 그냥 한번 이렇게 영상을 올려봤습니다. 제 생각도 좀 올리고, 그리고 이제 좀 손가락도 좀 많이 나와서 잘 살아있다 안부도 전하고, 그런 목적으로 영상을 좀 가볍게 만들어 봤습니다. 아무튼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서 개발자도 이제 거기에 맞게 또 우리도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높은 생산성을 갖게 된다라는 것, 예, 그것을 전제한 시대를 살아갈 방법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고, 뭐 좋든 싫든 어떤 플랫폼에 종속되거나 인공지능 중에 어디가 누가 더 좋은 걸 갖고 있어서 블라블라 거기에 따르는 블라블라, 이 문제는 지금 눈앞에 왔고 바뀌지도 않을 것 같고요. 여기서 우린 또 생존의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튼 두서없이 저의 안부를 전해드렸습니다. 네, 하여튼 편안한 주말 오후 저녁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또 이제는 손가락이 조금 나아졌으니까 글씨도 이제 쓰는 거는 좀 잘 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다시 영상을 열심히 올리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